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뉴욕 증시는 상승불을 켰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거의 확실시됐다는 시장의 해석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대표적인 소매기업인 월마트의 호실적 발표도 시장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작은 좀 불안했습니다. 다우존스가 하락 출발했는데 이제 맥케시 의장이 다음 주에 부채한도 거래 이제 투표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얘기가 다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정헌법 14조가 뭐냐 이제 이 얘기를 많이들 했는데 미 연방정부에서 이제 모든 채무를 준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국회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만약 이게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이거 시시비비를 가릴 텐데 법원에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판결이 됐을 때는 미국이 그 즉시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 기술주들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반도체 칩, 인공지능 관련주들,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있는, 예외적으로 빠져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결국은 애플 같은 회사들이 끌어올리면서 다우지수도 또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해놓고 이제, G7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메카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고 제프리 측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다음 주 이제 가기 전 한 일요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일요일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프레임을 우리가 윤곽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또 지켜보고 월요일 날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연준의 어떤 그 행보나 이런 것들도 또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 이제 여기 한 75% 정도 지금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근데 로간 달라스 연준 총재입니다. 이분이 오늘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금리는 좀 유지를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기대하는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좀 낮게 24만 2천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26만 4천 건이었는데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판매자들이 가격 하락하는 부분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자꾸 빼고 있다. 이제 매물 내놓은 걸 빼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판매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하고 버냉키 전 의장이죠. 워싱턴 DC에서 정책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뭔가 찬물을 끼얹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기는 하지만요. 금리 인하 기대에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게 된다면 시장은 불안한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간밤 시장 흐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시원하게 올랐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 중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엔비디아가 5%, AMD가 약 4%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게 올랐던 종목들이 있었죠. 넷플릭스가 9%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에는 약 1.8%, 구글은 1.6% 상승했습니다. 금융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체로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 섹터의 경우에는 하락을 했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주들을 보면 월마트가 간밤 실적을 발표하고 약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반면 타겟은
텍사스는 4%, 프로터 앤 갬블은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밤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월마트가 실적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2023년도 연간 가이던스 자체를 기존에 $5 90센트에서 $6 5센트 정도 봤는데 이걸 아예 올려서 $6 10센트에서 $6 20센트까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쪽 이제 소비 판매 관련해가지고 CEO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보수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팔란티어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팔란티어 CEO가 이제 우리가 시장 전체를 장악을 할 거다 이제 이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캐시우드가 여기에 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아크 인베스터죠. 여기에서 $1,300만 정도 이렇게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0%, 14%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부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계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등락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시장 평균 목표가가 지금 현재가보다 10% 이상 낮은 $8 88센트 정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설명해 주셨는데 넷플릭스도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신규 가입자의 25% 이상이 광고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나 광고 안 보려고 한 달에 돈을 몇 불씩 내는 이런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활성 사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엔비디아 지금 그 게임용 칩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제 매출처죠. 게임용 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지금 46%나 감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AI, 인공지능 관련된 칩이 이게 11% 증가하면서 한 $3억 이상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칩 분야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높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4일에 이제 분기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매출은 한 11% 정도 증가할 것 같고 순이익은 한 37% 정도 반등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46명 정도가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34명이 매수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대감을 또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 사인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오픈하이머에서 지난밤에 목표가를 $350로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또 기대감을 높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차트 가지고 왔는데 ETF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시아 세미컨덕터 ETF SOXX라는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밤에 3%, 이 상품이 이제 3% 상승을 했는데 최근 2주 동안 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주들 중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을 포함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AMD,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죠. 80%는 주식에 투자하고 20%는 선물 옵션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유한 종목들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퀄컴,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지금 상위권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상승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올랐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인공지능이라는 이슈가 합쳐졌을 때만 반도체주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패턴으로 봤을 때 어떤 반도체가 주가 아니라서 지금 급등하는 양봉 하나 나오면은 옆으로 횡보하는 일봉들이 몇 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요즘 이 분야는 거의 매일매일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너무 핫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먼저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한번 판을 깔았죠. 그러면서 이제 C3라는 회사가 이제 지난해 올 초부터 해가지고 크게 이슈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큰 회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온 게 C3나 아니면 업스타트 같은 이런 회사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는 뭐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은 따라 들어가기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어떤 다른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종목들이 어떤 기관들이 이 종목 괜찮습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좀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좋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지난밤에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예상보다 한 20% 정도 더 추가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스프링클러라는 회사랑 이제 아틀라시안이라든가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산업 쪽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쪽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입니다. 시게이트라는 회사가 또 인공지능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EPAM 시스템이라든가 어도비 같은 회사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도비는 사실 뭐 360불이나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서 네트워크 이제 솔루션이라든가 하드웨어 관련해 가지고는 아리스타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SNS 플랫폼 쪽에서는 스프라우트 소셜이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단순하게 이제 뭐 C3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또 이런 어떤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최근 동향을 보면은 제가 이제 S&P 500 지수하고 비교 차트를 이제 쭉 가져와 봤는데, 올해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비교 차트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난 연말 이후에 주가 탄력이 시장보다 굉장히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력이 좋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변동성이 이제 부정적으로 어떤 불안 심리를 갖고 계시면은 이제 탄력이 너무 좋은 거를 이제 변동성이 커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시장 탄력이, 가격 탄력이 좋아야지만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반등 이후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다음 시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차트를 스노플레이크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노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들 31개 정도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21개가 스트롱바입니다. 강력하게 매수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한 67% 정도 되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가고 있다.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인수하겠다 이렇게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언제 봤냐면 2월 달에 봤습니다. 2월 24일 날 그때 매수를 가급적이면 140달러 선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 들어가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좀 짧게 전저점 기준으로 이제 손절매 잡자 했는데, 140달러 아래 한 번씩 내려가면서 충분히 매수 구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그때 이제 했던 게 단기 목표가를 190달러까지 1차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230달러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현재가가 180달러 이제 중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140달러 이후에 한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갖다가 계속 끌어올리면서 타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겐시어리 같은 경우에 82.5도 정도의 상승 추세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의 추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 175달러 이상 유지한다면은 계속 그대로 홀드하고 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190달러 1차 이제 목표가 했는데 일부 수익 실현 가능하고, 목표가는 230달러로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져가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적절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스노우플레이크 다뤄주셨습니다. 2월에 관심주로 소개해 주셨을 때보다 3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지만 목표가 230달러는 유지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